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제2강 용어 설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사이트 가시면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열1 물성 상태 연력학 열과 일 에너지 열과 일은 에너지이죠. 그리고 제1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계에 있는 물질의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 말이 어렵습니다만 계속 그래서 단어 상태가 뭔 뜻이냐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연력학 개별 입자 고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는 연력학 연구에 대한 거시적 접근 방법. 거시적 즉 집단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전이지 않겠습니까? 고전이 어떻게 분자 한 개 한 개를 해석하겠습니까? 통계 연력학 이게 이제 현대는 아닌데 근대 연력학이겠죠. 많은 입자 집단들의 평균 고동에 대한 미시적 접근 방법. 미시 분자 한 개 한 개를 접근하겠다. 응용 연력학을 어디서 쓸 거냐? 뭐 이거 모든 것이 다 연력학입니다. 앞에서 제가 개요에서 강조하였듯이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연구가 끝났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미 다 연력학 제1법칙 끝났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여기에다가 적용하면은 이미 연구 끝났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모든 만물 경제, 환경, 자연, 우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개요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연력학 필히 해야 한다. 열이 뭘까? 따뜻한 정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눈에 안 보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는 열과 일이다. 열과 일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 예, 즉 내가 이마에 열이 많다. 예, 틀린 표현입니다. 이마에 에너지가 많다. 내가 이마에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열이 많다. 그때가 맞는 거죠.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상태냐 과정이냐 말이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동하는 에너지이다.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스타트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중간 과정. 현열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 온도만 변하는 열. 현열 잠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때에 그 상태 변화에만 소비되는 열. 이거는 뭐 당연히 온도는 변하지 않는데 온도만 변한다. 온도는 안 변한다. 근데 상이 변한다. 현열, 잠열. 잠이라는 말은 이제 잠자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열이고, 현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그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현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을 테지만, 뭐 뚜렷한 현? 네. 단어사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work.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둘 다 눈에 안 보이는 중간 과정 에너지이다.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의 곱으로 정의된다. 힘에 의해 변환된 에너지. 이게 물리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 매우 좋은 에너지, 유효 에너지이고, 열은 에너지, 일은 유효 에너지. 동력, 파워. 단위 시간당 한 일, 와트 또는 줄 퍼 세크. 동력이란 파워, 일입니다. 일. 여기서 이제 그 발전소를 좀 이해를 하자면, 발전소에 이제 HP, 하이 프레셔,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이라는 말은 일을 생산해내는 기기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샤프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샤프트가 막 돌아갑니다. 여기를 축동력이라고 부릅니다. 샤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자라는 거죠. 축동력이다. 샤프트 파워다. 여기가 이제 기어 등이 막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손실, 픽스드 손실, 고정 손실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즉 여기는 일이에요. 일. 요까지는 웍입니다. 여기서는 전기죠. 전기. 일하고 전기하고 다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기 손실을 이렇게 보내죠. 즉 제너레이터도 발전도 자석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여기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자기 손실, 사실 손실은 아닌데 필연적으로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손실은 아니지만 그냥 여자기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발전단 출력, 일단 출력, 파워, 발전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해 소비 동력. 내가 뭐 전기를 킨다, 형광등을 킨다든지 또 펌프, 연료, 압축기, 송풍기 등으로 이제 전기를 보내야 됩니다. 컨트롤러 운전을 하고 또 건물을 운영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뽑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여기가 이제 송전단 출력. 이제 이것이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이며, 핵심은 단어를 정확히 쓰자 입니다. 그럼 연력학은 어디서 하느냐? 요까지만 합니다. 요까지만. 요것이 연력학입니다. 즉 연력학에서는 동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근데 이제 발전소는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특히 요거 송전단, 이거. 그러니까 발전소는 전기이고요. 연력학은 이거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성이 뭐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그럼 물성치가 뭐냐? 값 아닙니까? 값. 프로퍼티. 물성을 물리적인 수치로 나타낸 값. 숫자는 거죠. 당연히 숫자로 나타내야지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물성치, 물성, 밀도, 빛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앞으로 연력학에서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이것만 이해를 잘하면 된다. 그래서 물성치, 그러니까 상태, 특정한 시간에 시스템의 조건으로 물성치에 의해 기술되는 유체의 특성. 말이 참 어렵네요. 이것보다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점입니다. 내가 점을 손가락으로 딱 그 점을 딱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적한 점이 점 아닙니까? 점. 그게 이제 상태점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유체의 특성. 온도 있고, 온도, 압력, 밀도, 빛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다 유체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태라고 부른다.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도 압력계를 딱 꽂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압력계를 꽂았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압력계를 꽂은 요 점이죠, 점. 요 점의 압력을 내가 측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게 상태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상태점. 그럼 상태가 뭘까? 그 점에,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점에서의 유체의 특성. 유체의 특성? 온도, 압력, 밀도, 빛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확성, 위치, 범위, 이해, 철저히 따져야 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여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원래 딱 이렇게 하면 압력, 내가 여기를 측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내가 여기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의 압력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여기 압력이랑 같겠냐는 거죠, 질문이.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데 따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라. 문제가 온도계가 문제입니다. 이게 압력계는 같다. 일반적으로 같다. 근데 온도계는 다르다.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온도, 그 차이가 엄청 중요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성능 효율이 1%, 2%, 3%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온도계를 다 꽂아야 되겠죠. 12개? 한 12개 정도 꼽아서 평균치를 취해야 된다. 상태량. 량이라네요. 량.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온도, 압력, 온도, 질량, 체적, 빛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엑서지.
뭐 등등 전부 다. 네, 이거 뭐 속도, 고도, 점도, 탄성계수 너무 많네요. 이거는 측정을 한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측정. 내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면 멍 때리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멍 때리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측정을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죠?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매는 영업사원이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계산치하고, 이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뭔가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류를 찾아서 개선을 하자. 내 회사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할 거냐는 거죠. 가장 스타트, 측정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측정해야 된다. 이것이 열심히 측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측정하자. 그럼 이거는 뭐냐? 빛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엑서지, 이건 뭐냐? 열심히 계산하자. 이게 이제 연력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려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상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태 방정식. 열심히 과학자들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열심히 차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차트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죠. 특히 기체일 때는 T와 P의 함수입니다. 이게 기체일 경우 온도와 압력 둘 다 측정을 해라. 필히. 액체일 경우 압력의 영향은 무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액체, 물일 경우에는 온도만 측정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더 정확히 하려면 역시 압력을 측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실무자분은 당연히 온도하고 압력 당연히 측정해야죠. 그런데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은 압력의 영향은 무시한다라고 이제 써주면 되고 온도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성치는 뭐고 상태량은 뭐냐? 다시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이 두 단어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다. 일단 상태량은 전부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가 상태량입니다. 물성치는 온도하고 온도, 압력, 질량은 뺀 거다. 이거 측정하는 거 요거죠. 요거 빼야 됩니다. 왜? 이거는 측정을 하는 거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거죠. 계산하는 거. 결코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물성치라는 단어와 상태량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매우 중요하다. 강성적 상태량, 개의 질량 및 부피와 무관한 상태량 이거죠. 이거 딱 보시면 요거 뭐 온도, 압력 이게 질량하고 부피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요거 스몰 문자 이건 당연히 관련 없죠. 왜? 스몰 문자 질량으로 나눴는데 이제 비최적,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비내부 에너지 B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성적이죠. 강성.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성질이 있는 거죠. 성질, 여기 물성인데 강한 성질, 이거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적 상태량, 따른다는 거죠. 뭐를 따르냐? 량을 따른다. 상태량. 그러니까 당연히 량을 따른다. 량이 뭐냐? 당연히 질량하고 부피죠. 개의 질량 및 부피와 관련된 상태량. 당연히 질량, 부피, 그 다음 대문자들. 그래서 강성적 상태량이냐, 종량적 상태량이냐. 상태량이죠. 특히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P, T, M, V 이런 거. 물성치, 상태량 단어 혼동하지 말자. 상태량 테이블. 물성치 테이블인데. 상태량 관계 수식은 매우 복잡하다.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그 관계를 이미 계산하여 표로 정리해놨다.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미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상태량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물성치 테이블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성치 테이블, 상태량 테이블. 왜? 그 테이블 자체에 P하고 T가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P하고 T를 딱 거기에 써 있는 P하고 T를 딱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태량 테이블, 물성치 테이블, P하고 T가 주면 VUHS 값을 테이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상태량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은 상태량 테이블 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시험 문제를 푸시고, 그 회사분들은 상태량 테이블 가지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당연히 상태량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 상태 방정식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상기체 방정식. 가장 간단한 그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RT. 실제 기체일 때는 PV는 GRT. 문제가 또 G라는 거죠. G는 또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매우 복잡한 수식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것을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실무자 분들께서는 자기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뭐 가격은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량 테이블, 대학교 시험 보시는 분들 이거 돈 주고 구매해야 되는 거, 회사에서는 돈 주고 구매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 상태의 원리, 개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태량의 수를 결정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만 알면은 모든 것이 그 유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강성적 상태량, 여기서 이제 강성적 상태량, 종량적 상태량. 강성적 상태량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상태 방정식 계산된다는 겁니다. 즉, 두 개만 알자.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온도와 압력이죠.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싹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알면은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그 거꾸로 푸는 거로 싹 계산할 수 있다. 핵심 두 개만 알자. 종량적 상태량 한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계산된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이지 않겠습니까? 뭐 최적일 수도 있죠. 근데 최적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질량을 측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기본이 뭐냐? 세 개라는 거죠. 온도, 압력, 질량은 필히 측정을 해야 한다. 세 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압축성계, 전기, 자기, 중력, 속도, 표면 장력들이 없는 계. 여기서 이제 단순이라는 말은 이게 없어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온도, 압력만 있으면, 온도, 압력만 내가 고려하겠다.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이라는 거죠. 압축, 압력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압력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는 거죠. 압축됐다가 압축 안 됐다가. 그게 이제 단순 압축성 계이다. 상태 과정. 그 앞에 동영상에서 상태가 뭐냐? 이거 점이다고.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점에서의 물질의 특성. 점이다. 연력학적 평형 상태. 경계를 통하여 일이나 열의 이출이 없고 시간이 경과해도 계 내부의 온도, 압력, 분자, 성분 등 연력학적 상태량 값이 변하지 않아 역학적, 열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거 완벽히 평형 상태이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변화도 없다. 앞에서 연력학은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이거 뭐 전기, 자기, 중력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연력학이란 온도와 압력이다. 변화가 없다. 이것도 이제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열적 평형 상태. 열은 온도이죠. 계 내부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 온도다. 열은 온도입니다. 압력이 그럼 다르다면 온도는 같고 압력이 여기가 압력이 빵빵하고 여기는 압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온도는 15도예요. 열 전달 안 일어나죠. 열 전달 온도이다. 역학적 평형 상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역학 1이라고. 일적 평형 상태이겠죠, 이거는. 이것은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고, 계 내부 압력 변화가 없는 상태. 압력이 무지개 좋은 거구나. 왜?
이거 역학적, 역학 무지기 매우 좋은 에너지다 하지 않습니까? 딱 이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압력은 100% 좋은 에너지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온도는 온도가 좋은 온도가 있고 안 좋은 온도가 있고 이렇구나. 상평형 상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개가 두 개의 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 상의 질량 변화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상이 그대로다. 상이 변하지 않는다. 화학적 평형 상태, 화학 반응, 뭐 연소라든지 분자, 성분 변화 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결국 이거를 딱 보니까 온도, 온도가 중요하구나. 압력이 중요하구나. 상이 중요하구나.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게 분자 성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자 성분? 이거 공기 아닙니까, 공기. 공기, 이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 H2O, 물, 수증기죠. 등으로 일어난. 그래서 연력학에서 다루는 건 이거다. 온도, 압력, 그 다음 상, 그 다음에 분자, 성분, 그 다음에 연료, 에너지가 연력학이구나. 정적 평형 상태. 어떤 개의 모든 성분에 대한 힘과 돌림 힘 각각의 합이 0이 되는 상태.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 내부 모든 요소에서 변화가 없음. 어쨌든 이거는 말이 상당히 어렵고, 이게 뭐 근데 이제 정의죠.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 내부 모든 요소의 변화가 없음. 그럼 앞에서 개가 뭐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바운더리를 긋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하나 딱 밀폐된 경계를 딱 그어놓으면 그게 개라는 거죠. 그 개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가 개를 만들어요. 바운더리를 딱 긋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분에 대한 힘과 돌림 힘 각각의 합이 0이 되는 상태 맞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부릅니다. 정상, 스테디, 정상이 뭘까? 정상, 그럼 정상이 있으면 비정상이 있고, 정상,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놈, 들어오고 나가죠. 들어오는 게 계속 똑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똑같이 나가고,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합니다. 이거 정상 상태라 그럽니다. 정상 유동이 뭐냐? 정상,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요. 유동, 흐른다는 거죠. 비정상을 이제 unsteady라고 부릅니다. 이게 steady, unsteady. 경계 내부 변화가 없음, 즉 내부 해석 불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일단 정상은 정상이에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쉽습니다. 근데 비정상이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상인 거죠. 그럼 얘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럼 정상인 겁니다. 계산이 매우 쉽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연력학이란 쉬운 연력학. 그러니까 쉬운 연력학은 정상 상태를 해석하는 거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특히 그 에너지 시스템, 그 전기를 딱 꼽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딱 누르면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비정상인 거죠. 그때는 계속 아주 완벽히 비정상이었다가 이제 계속 예를 들어 30분 뒤에는 정상 상태를 찾아가는 영분에서 30분 정도까지는 비정상이 막 움직이다가 이제 30분 뒤부터는 정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상도 약간 흔들리겠죠. 약간 흔들리면은 흔들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평균을 취하면 되니까. 정상이라는 말 매우 중요하고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테스트 할 때 필히 정상 상태 그 시스템이 정상 상태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 정상 상태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정상 상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필히 정상 상태가 돼야 된다. 균일 위치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온도계를 파이프 단면적 어느 위치에 꽂을 것인가. 만약 균일하다면 아무 위치에나 설치해도 된다. 이 말은 앞에서 압력계를 어디다 꽂을 거냐는 거죠. 압력계는 일반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데 온도계가 문제예요. 필히 온도계 한 개를 꽂을 거냐 12개를 꽂을 거냐 필히 매우 중요하다. 연속체 그래서 정상과 균일은 다릅니다. 정상은 시간이고요. 균일은 위치입니다. 시간이냐 위치냐. 연속체 개 내에서 움직이는 기체 분자와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전혀 없는 연속적이고 균일한 물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그 세상은 분자 그 분자 한 개가 있죠. 그 분자 한 개에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또 분자 한 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빈 거예요. 이게 공간이 전부 다 비었습니다. 띄엄띄엄 한 개 있다가 저 뒤에 저쪽에 또 한 개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계연력학. 통계연력학이고 고전연력학은 그냥 그 빈 공간이 없다. 빈 공간이 없고 연속적이고 균일한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은 공기 분자 평균 크기를 약 0.3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분자 간 평균 거리는 이거의 한 10배. 빈 공간이 얼마 없네요. 10배 정도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물과 공기의 밀도비는 약 1000배. 이게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빈 공간이 없죠. 빈 공간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 왜 1000배일까? 이거의 3승? 10배의 3승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은 10배가 또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평균 자유 경로는 약 300배. 이 300배 정도 되면 이제 한 번 충돌한다는 겁니다. 평균 속도 460m/s. 460m/s? 이거 지금 100m/s 가듯이 저기 자동차에서 460m/s라 그러면 이거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무질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1초에 47억 회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460m/s가 모든 분자가 다 460m/s라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왔다 갔다 그게 바로 무질서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평균 속도 460m/s. 그래서 연속체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속체.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시스템의 길이가 평균 자유 경로보다 훨씬 더 크다면 연속체로 가정해도 무난하다라는 뜻이죠. 1cm. 그러면 내가 1cm를 해석하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기 평균 자유 경로의 약 10만 배거든요, 이게. 1cm 컨티넘이다. 연속체로 취급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세계, 즉 1cm의 세계는 연력학에서는 아무런 상관없다. 근데 나노미터의 세계는 연력학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나노 연력학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세계이고, 연력학의 세계는 모르겠습니다. 1mm도 하여튼 1cm 정도 이상이면 연력학은 충분히 적용된다. 그게 바로 연속체 컨티넘으로 적용하겠다. 과정, 상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개 내 물질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그 중간에 겪는 변화, 중간 과정이라는 중간 과정. 여기 보시죠. 여기 점 아닙니까? 점. 상태라는 거죠. 1번 상태. 이거 점 아닙니까? 2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함수. 함수 이거라는 거죠. VUHS. 이거 TP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것들이 함수로 다 연결이 된다. 함수가 뭐냐? 상태방정식. 상태방정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두 개만 알면 된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두 개가 뭐냐? 온도하고 압력이죠. 당연히. 온도하고 압력 측정해야 되고. 1번 상태, 2번 상태. 그럼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 거를 패스, 경로라고 부릅니다. 경로라고 부르고요. 그 와중에
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뭐 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열은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즉 열은 여기서부터 스타트 쭉 가가지고 엔드까지 다 과정, 전체 과정 중에 열일 전달이 발생을 하고 일도 마찬가지 1번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전부 다 그 과정에서 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상태 1, 상태 2 그리고 그 경로가 완벽히 정의되어야 과정이 해석된다. 자, 1번이 완벽히 정의가 돼야 됩니다. 온도 압력에 꽂으면 되죠. 2번이 완벽히 정의가 돼야 됩니다. 온도 압력에 꽂으면 되죠. 3번이 세 번째가 문제. 얘가 이렇게 가느냐 뭐 따라가지고 이게 Q하고 W하고의 값이 달라진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번 상태가 정의되고 2번 상태가 정의되고 3번 상태 경로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들이 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상수라는 거죠.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상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에너지 Q도 있고 W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번을 측정을 했다. 그럼 1번이 끝났어요. 명확합니다. 2번 측정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Q는 얼마냐? 모르지 않습니까? Q 더하기 W가 결정이 되는 거지. Q는 얼마고 W는 얼마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Q 더하기 W 어떻게 결정해? 그래서 이게 경로가 밝혀지면 Q는 얼마다, W는 얼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함수다. 경로, 과정. 그래서 조건 한 개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한 개가 필요합니다. 경로에 대한 조건 한 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로에 대한 조건 한 개.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이 등온 과정이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1번하고 2번에 가는 와중에 온도가 안 변해요. 온도가 안 변한다. 이렇게 가는데 온도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됐다는 거죠. 경로에 대한 조건 한 개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등온 과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Q는 얼마다, W는 얼마다, 문제가 풀어진다. 등압 과정 역시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등적 과정, 등엔탈피 과정, 등엔트로피 과정.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경로에 대한 조건 한 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Q는 얼마다, W는 얼마다 라고 문제가 싹 풀어진다. 정적 과정. 준이라는 말은 이제 정적 과정에 버금간다. 정적 과정. 개가 평형 상태에 무한히 접근하여 유지되는 과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냥 원래 정확히 0이 돼야지 0이라고 얘기하죠. 0.0001은 0이냐 아니냐.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준정적 과정으로 칭하겠다. 그래서 정적 과정으로 이해하자라는 뜻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0.01하고 0하고 그냥 같다라는 뜻입니다. 준평형 과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천천히 변하여 각 순간마다 평행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과정. 자, 이것도 역시 매우 천천히 변하여 일단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제 막 돌아갑니다. 큰 준평형 과정이 아니죠. 피스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막 그 온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피스톤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 내부 전체의 압력 및 온도는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력학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천히 움직인다면. 피스톤이 빨리 움직인다면 비준평형 과정으로 불균일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연력학은 균일이 중요하다고. 불균일 매우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전산유체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막 전산유체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평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평균은 그렇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있고, 천천히 변하느냐, 매우 빨리 변하느냐. 천천히 변한다면 연력학이다. 매우 빨리 변한다면 전산유체학이다.
대부분의 실제 과정은 준평형에 가까우며 실제와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석하기 쉽고 실제와 비교 기준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그렇게 대부분은 연력학으로 계산하자. 연력학으로 계산하자. 무슨 뜻이냐? 균일하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압력과 온도는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피스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피스톤은 연력학 적용 못하냐? 이렇게 피스톤이 매우 빨리 움직이는데 제가 전산 유체학을 통해서 막 계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산 유체학적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릴 수도 있죠. 왜?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계산을 한다고 한들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틀릴 가능성, 내가 이거 제대로 계산했을까 아닐까, 해석을 했을까 아닐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로 판단하자는 거죠. 왜?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나 쉬워가지고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걸 계산해가지고 얘랑 큰 차이가 없다면 정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둘 다 해야 된다.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비평형이든 평형이든 뭐 비정적이든 연력학 균일하다는 가정은 무조건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답에 내가 계산한 거에 확신을 갖는 거죠. 비준평형 과정, 걔가 평형 상태를 크게 벗어난 과정. 실제 현상은 이겁니다. 비예요. 아니에요. 이거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많은 부분이 이거이고, 또 실제 현상을 내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정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가역 과정, 시스템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다시 최초의 상태로 복귀하며 시스템 자체 및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화된 과정, 가역 과정.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역방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가능하다. 1번 상태를 갔는데 2번 상태로 갔습니다. 그럼 다시 역방향? 1번 상태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번에서 왔다 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저 실에다가 추를 매다고 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과역 과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아니죠. 왜? 공기들이 방해를 하니까. 근데 공기가 없다면 저 우주 진공 상태,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추를 온다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동일하죠. 정확히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죠. 연력학 제2법칙 해석의 기준이 됨.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역 과정이란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 발생량은 0이다. 엔트로피. 우선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엔트로피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 엔트로피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발생량이 0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역이죠. 역방향으로 가능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게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갔다가 결국 멈춘다는 겁니다. 만물은 멈추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 방해를 받거든요. 그게. 그 방해를 줄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비가역. 앞에서 가역 배웠고요. 비가역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매우 나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까? 마찰을 줄여라. 그래서 이게 나노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도차를 줄여라.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야죠. 그래야 온도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가역 과정이 아니다. 에너지의 변화 및 이동 시는 필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필히 손실이 발생을 한다.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성질, 비가역성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대표적으로 마찰, 자유팽창, 혼합, 온도차, 저항, 비탄성, 화학반응,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가 비가역성입니다. 기술 개발의 목표, 비가역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현실,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 발생량은 필히 증가한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줄여볼까? 기술 개발의 목표, 비가역성을 줄이자. 폴리트로픽 과정. 이거는 그 PV-N승의 상수를 따르는 과정을 폴리트로픽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기체는 PV-N승은 컨스탄트 관계를 따른다. 뭐 당연히 P는 압력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V 역시 측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PV-N, 그럼 N이 뭐냐? N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결국 이렇게 왜? 상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1번은 뭐고? 1번은 이거고. 1번 이거? 내가 측정하라는 거죠. 내가 그 최적을 측정 못했다? 아니, 그 최적이 아니라 T하고 P를 측정을 하고 하면은 V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량 측정하면은, 즉 3개, 앞에서 3개만 측정하면 돼. 3개 무조건 3개만 측정하면 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N이 뭐냐? N이 이거라는 거죠. 이 경로. 이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N 값을 찾아라. 그 기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기체에 적용하는 것이고, 실험을 통해서 N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상태 결정하고 2번 상태 결정하면 N 값이 문제가 풀어진다. 여기서 잠깐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거. 네, 그래서 과정은 요거에 있고요. 이거 and 이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거랑 동급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요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어야 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측정해야 되고, 여기 온도 압력 측정해야 됩니다. 또 질량도 있겠죠. 온도 압력 질량 플러스 한 개 더가 이거라. 이거 하고 이거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이거. 이게 그 거의 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n 값에 따라 가지고 n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n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n이 1이냐 0이냐 무한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폴리트로픽 과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엔트로피가 도대체 뭘까? 매우 중요합니다. 연력학, 통계역학 분야의 용어. 연력학, 통계역학 분야의 용어. 열 현상 등 연력학적 현상의 비가역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상태량 하나로 분자의 열운동 등 입자의 미시적 운동 상태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엔트로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가역성, 수량적, 숫자로 나타내야죠, 당연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그게 바로 비가역성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안 좋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엔트로피가 뭐냐? 라고 질문하면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라고 딱 답변하시면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질서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또 답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무질서. 열적 무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적 무질서. 방금 앞에서 열은 온도라고. 온도 무질서가 무슨 뜻일까? 질서라는 말은 방향 아닙니까?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온도.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됩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역학적 무질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압력 무질서. 왜? 압력의 방향이 필히 있다는 겁니다. 고압에서 저압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저압에서 고압으로 갑니까? 자연적으로. 그럼 또 화학적 무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학, 연료, 연소. 당연히 연료가 연소가 되는 거죠. 연소가 연료로 짠 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기체 성분비. 기체 성분비가 혼합이 되는 거지. 이게 막 분리돼가지고 딱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결국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한 정도로 나타내는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연력학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연력학은 온도를 다룹니다. 열적 무질서, 압력을 다루죠. 역학적 무질서, 화학을 다루지 않습니까?
기체 성분 비율 무질서, 연소 무질서. 답변은 뻔하다는 거죠. 고정 연력학적 설명, 에너지 사용 가치를 표시하는 연력학적 상태량입니다. 고전 연력학, 즉 에너지의 사용 가치, 얼마만큼 이 에너지가 가치가 있을까? 앞에서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유효에너지, 결국 엔트로피란 무효에너지예요. 무효에너지. 얼마만큼 무효하냐? 그 다르게 말하면 결국 얼마만큼 유효하냐? 가치가 있느냐? 나타내는 것이고, 통계역학적 설명은 유체의 무질서한 정도를 표시하는 경우수, 경우수입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거죠. 통계라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 매우 중요하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개의 총 엔트로피는 필히 증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력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이게 더 정확하네요. 고립계의 총 엔트로피는 필히 증가한다. 자연 현상에서 에너지의 가치가 필히 낮아지는, 무질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어떻게 에너지가 가치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무질서한 게 질서로 바뀌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이거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말은 모든 바람이 분다. 터뷸런스 말고 모든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죠. 매우 질서 있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매우 좋다라는 거죠. 왜? 전부 다 질서가 있거든요. 이거 위치 에너지죠. 전부 다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100% 매우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저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프릭션. 요걸 위치 에너지를 저항하는 거. 저항. 근데 히트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열 에너지, 온도는 이게 분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우 무질서하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절반은 좋고 좋은 에너지이고 절반은 안 좋은 에너지라는 거죠. 즉 바로 무질서로부터 엔트로피를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열을 가한다고 팔팔팔 한번 끓였다고, 그럼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터빈 날개를 돌릴 거 아닙니까? 터빈 날개가 돌아가면 열이 투입이 돼서 터빈 날개가 돌아가면 얘가 뺑뺑뺑 돌아가지고 일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방향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럼 열이 와가지고 옆으로 다 새죠.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0이에요, 0. 방향이 완전히 꽝이죠. 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터빈 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아가긴 돌아가죠. 그런데 다 셉니다. 이렇게 세요. 샌다.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고 보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90%? 아니 90%도 아니네요. 대부분 세니까. 하여튼 이게 가장 좋은 나이스한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 질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히트 에너지로부터 그 좋은 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설계를 잘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즉 이 엔트로피, 특히 이 그림으로부터 한번 자기 회사 시스템에서 개선점이 없을까, 내 회사 시스템에 어떠한 개선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아이디어 열심히 생각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당겨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0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방향이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질서냐 무질서냐 매우 중요하다. 등 엔트로피 과정.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가 같답니다. 매우 적은 거죠. 나이스, 100% 나이스하다. 이거는 가역 과정 더하기 단열 과정, 이렇게 두 개를 통합한 거를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상적입니다. 이게 가역 과정 가역 과정 존재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단열 과정, 단열재를 설치하면 99.8% 이상 단열이 된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역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 선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 선도 말 그대로입니다. 상태량을 좌표로 하여 도시한 과정 선도, 과정을 가시화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즉 이게 과정 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자. 그림을 잘 그리자의 핵심. 과정 선도를 잘 그려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PV 선도, TS 선도, pH 선도, HS 선도. 왜 이런 게 나오느냐? 두 개만 알면 된다. 앞에서 두 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다 나온다는 거죠. 튀어나온다. 그 두 개가 뭐냐? 대표적으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 두 개만 알면 나머지가 다 튀어나온다. 모든 것이 해석된다. 사이클. 최초 상태의 유체가 여러 상태의 변화를 겪고 최초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가스 사이클, 전기 사이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이 2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2번이 3번으로 가요. 3번이 또 4번으로 오겠죠. 4번이 다시 1번으로 온다는 겁니다. 뱅뱅뱅뱅뱅뱅 돈다는 거죠. 이 뱅뱅뱅뱅 도는데 모든 것이 다 뱅뱅뱅 돌죠. 뭐 뱅뱅뱅 안 도는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 뭐 내부적으로 뱅뱅뱅뱅 도는 것이고 자동차의 피스톤 그것도 결국은 뱅뱅뱅 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픈 시스템이냐 클로즈 시스템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데 그거 역시 사이클로 취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이클이다. 한 사이클 한 번 돈다는 겁니다. 두 번 돌면 두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이클에 변화가 없으면 이게 정상 상태. 당연히 또 균일 상태겠죠. 정상 균일 상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PV 선도네요. 이건 TS 선도이고요. 여기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가스일 경우 기체일 경우 폴리트로픽 과정을 따른다. 이거 다 폴리트로픽 과정 n이 얼마냐로 바꿀 수 있다. PV n 값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PV n이 0일 때 등합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해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까? P는 상수예요. P는 상수 등합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그럼 n이 1일 때, 그럼 n이 무한대일 때,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한다는 거죠.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건 V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이 되는구나, 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n이 1일 때,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넣으면, n이 1일 때 넣으면,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PV는 RT, 온도가 같다는 거죠. 온도가 같구나. 등온 과정이구나. 그럼 n이 k일 때, k가 무슨 뜻이냐면 비열 비입니다. 즉 정합 비열하고 정적 비열하고의 그 차이. 비열도 저 뒤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고등학교 때 비열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실 테니까 공기의 경우 약 1.4를 넣는다. 여기다 1.4를 넣으면 가역 단열 과정이 됩니다. 가역 단열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트로픽 과정, 그냥 폴리트로픽 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하나 그어 놓으시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n이 0이냐, n이 1이냐, n이 무한대냐, n이 k냐.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네요. 4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것과 이것은 정확히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두 개만 알면 그냥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자, TS 이거 마찬가지. 여기 S 등온 아까 이거 n이 1일 때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쫙 그으면 되는 거. 선을 쫙 긋습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그 가역 단열이라 등 엔트로피 했으니까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되는 거죠. 등 앞 0일 때 이렇게 긋는다. 등 적일 때 이렇게 긋는다 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요게 당연하죠. PV 선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 선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기의 TS 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여기서 TS죠. 도대체 왜 등 앞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등 적일 때는 이렇게 그리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아니 이것과 이것이 바뀌면 안 되냐?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그리냐는 거죠. 그게 바로 물성이라는 물성.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TS를 공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T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S, 무질서의 척도.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어떻게 그리냐? 압력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압력선입니다. 압력선 한번 보시죠. 0.1에서 1로 갑니다. 10배 아니면 10배. 여기까지 10배죠. 아, 거리가 이 정도, 10배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1에서 10으로 갑니다. 10배 아니면 10배. 아,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10에서 100으로 가면 이 정도 되는구나. 아, 이거 압력은 B네요, B. 그죠? 10배, 10배, 10배. 그럼 다시 온도는 B가 아니죠. 이거 200, 400, 600, 800, 1000, 1200. 아, 이게 온도하고 압력하고 전혀 다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더하기죠, 더하기 개념. 근데 압력은 나누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체적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비체적 볼까요? 0.1에서 1.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에서 10. 이 정도 되네요. 이거 10에서 100. 또 이 정도 되네요. 아, 역시 비체적도 B네요, B. 비율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 압력과, 이게 보시죠. 압력이 밑에 있어요, 이게. 그죠? 선이 이렇게. 비체적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압력이 밑에 그리고 비체적을 위에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비체적의 특징. 비체적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앞에서도 내부 에너지. 잠깐 설명했고. 내부 에너지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보니까, 0, 100, 200. 이거는 더하기네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더하기죠. 그런데 온도랑 지금 평행 아닙니까? 이게 온도랑 평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온도하고 지금 평행이잖아요. 압력과 관련 없다는 뜻입니다. 아, 비체적은 압력과 관련이 없구나. 여기서 특징 이상기체. 지금 이상기체 하는 겁니다. 이상기체일 경우에 비체적 내부 에너지는 압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엔탈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탈피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100, 200, 300, 400, 500. 아, 얘도 더하기네요. 특징이. 근데 또 보니까는 온도랑 일정합니다. 아, 이게 역시 엔탈피 역시 온도만의 함수구나. 압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거 다시 이상기체일 경우. 그 다음에 엑서지는 넘어가고요. 우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다시 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의 특징. 이게 딱 보니까 여기 좀 좁잖아요. 약간 좁지 않습니까? 약간 촘촘하다. 여기는 약간 넓습니다. 아, 이게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죠? 여기 좁잖아요. 여기 좁고 넓고. 이게 바로 그 가스터빈 사이클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비체적 마찬가지. 비체적을 보면은 여기는 좁지 않습니까? 여기는 넓죠. 아, 이 성질,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잘 파악을 하면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개선이 돼요. 그런데 이미 다 해놨습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순수 연력학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이미 이런 거 다 만들어 놔가지고
예, 연구가 아니라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수 연력학은. 그래서 선도, 여기 선도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해석이 편하다. 표준 및 고온 공기는 이상기체 취급 가능하다. 여기는 이상기체 취급 가능합니다. 요 부분 극저온, 여기 뭐 영하 100도 이런 데는 이상기체 적용하면 안 된다. 실제 기체 적용해야 된다 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2학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